선진국 독일 의회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독일 여성이 한국에서 겪은 어떤 일 때문에 독일이 한국보다 선진국이라는 우월의식이 완전히 박살나는 일이 있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라릭 폰 슈톨츠라고 합니다. 저는 독일을 떠난 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국회에서 파견한 무역감사로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출발 전에는 한국이 뒤떨어진 나라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공공서비스가 열악하고 거리는 혼란스러우며 독일의 질서와 현대성에는 결코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좁은 골목길에 오래된 건물들이 우글우글하고 신뢰할 수 없는 수도 시스템이 독일의 유명한 기준에 결코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저의 머릿속에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많은 생각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과거에 머무르며 전통에 매달려 발전을 등한시하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깨끗한 물이나 제대로 정돈된 거리 관리 같은 간단한 일도 감당할 수 있을지 의심했었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제 모국에 대한 자신감과 한국이 열등하다는 고집스러운 믿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딘가 모르게 작은 호기심이 제 속에서 솟구치며 이 신비로운 땅에 대해 제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것이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했습니다. 출발 당일은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날이었습니다. 저는 부정적인 인상을 확인시켜줄 여행이 될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소지품을 정성껏 챙겼습니다. 동료인 수석감사 맥스 선배님과 친구 리비아 씨도 저와 함께 긴 비행기를 함께 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마지막으로 독일을 바라보았는데 그곳은 항상 질서, 효율, 그리고 발전을 상징하는 땅이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우월함이라는 진실을 안고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비행 중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광활한 하늘과 끝없이 펼쳐진 구름들을 보며 착륙 후에 어떤 광경을 마주하게 될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저는 작은 마을들과 비좁은 거리, 그리고 들은 소문 속의 오래된 인프라들을 머릿속에 그려보았습니다. 스스로 조용히 대화하듯 제 생각에 도전해 보기도 했지만 오랫동안 주입된 편견을 떨쳐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떠올렸습니다. 혼란과 무질서,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공공서비스에 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이 현대적인 경이로움의 나라가 아니라 부족함과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가득 찬 나라라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이 이러한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해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도착하면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마주할 수도 있겠다는 작은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을 향해 하강하기 시작할 때 제 가슴은 조금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주변의 작은 디테일들에 집중하며 실망스러운 현실에 대비하려 애썼습니다. 기내에서 저는 제 내면의 혼란을 눈치채었을지도 모를 다른 승객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살폈습니다. 제 생각은 저절로 굳어진 오래된 관념들을 붙잡고자 했습니다. 마침내 비행기가 착륙을 시작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독일에서 경험한 현대적 세계가 이제 제가 마주할 것과 비교하면 더욱 멀게 느껴질지 궁금했습니다. 창밖의 구름 사이로 펼쳐진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광활하고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제 마음은 고정된 선입견을 품고 있었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어쩌면 제가 지금껏 잘못 생각해왔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과 오래된 믿음들을 품은 채 그러나 조금씩 자라나는 호기심과 함께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여행이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한 걸음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를 수도 있는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한국에서의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비록 저는 오래된 편견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지만 뭔가가 분명 달라질 것임을 느꼈습니다.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단순하지 않을 수도 혹은 지금껏 믿어왔던 모든 것에 도전장을 내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심스러운 마음과 고정된 관념을 안고 한국으로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마주할 진짜 발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자 저는 긴장과 믿기지 않는 감정이 뒤섞인 채로 내렸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제 머릿속에 그려두었던 그림을 산산조각 내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상상했던 좁고 먼지투성이의 거리는 사라지고 눈앞에는 유리와 깔끔한 선들이 돋보이는 거대한 밝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터미널로 들어서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 바닥은 반짝였고 공기는 신선했습니다. 많은 친절한 직원분들이 따뜻한 미소로 저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은 공손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으며 그들의 친절에 조금 놀랐습니다. 혼란과 무질서를 예상했었는데 실제로는 마치 잘 맞물려 돌아가는 기계처럼 모든 것이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료인 수석감사 맥스 선배님과 친구 리비아 씨와 함께 터미널을 걸으며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맥스 선배님의 조용한 고개 끄덕임과 리비아 씨의 환한 승인 미소는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발 밑에 부드럽고 시원한 바닥을 느끼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다른 여행객들이 침착하고 자신감 있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전체 풍경은 마치 커다란 포근한 포옹처럼 제 의심을 서서히 씻어주었습니다. 공항 밖에서도 인상적인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저희를 맞이한 것은 멀리까지 뻗어있는 넓고 현대적인 도로였습니다. 거리의 자동차들은 깨끗하고 새 것처럼 보였으며 도시 전체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도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높이 솟은 유리창이 빛나는 인상적인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는데 이 건물들은 오래되거나 부서진 것이 아니라 생동감과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모든 세부 사항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거리에는 나무와 형형색색의 불빛들이 줄지어 있었고 버스와 택시조차도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리비아 씨는 도로 표지판이 명확하고 읽기 쉽다는 등 작은 디테일을 알려주셨고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던 맥스 선배님조차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보다는 나쁘지 않다라고 속삭이셨습니다. 그 말씀에 저는 잠시 멈춰 서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던 중 저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도시가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마치 빠르게 그려지는 그림처럼 도시의 모습을 보았고 사람들이 웃고 뛰노는 작은 공원과 신선한 음식과 수공 예품을 파는 활기찬 시장들을 목격했습니다. 모든 것이 생동감 있고 잘 관리되어 있었으며 도시의 에너지가 공기 속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오래된 부정적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새롭고 신나는 장소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또한 주변의 기술이 일상생활을 더욱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모습도 인상 깊었습니다. 디지털 스크린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었고 한국어와 영어가 함께 쓰인 표지판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컴퓨터의 웅웅거리는 소리와 전자 디스플레이의 빛이 저희를 공항과 거리로 안내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쩌면 한국이 결코 과거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환영의 충격은 단순히 현대적인 건물이나 깨끗한 도로 때문만이 아니라 모든 세부 사항에서 느껴지는 존중과 배려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문을 잡아주시는 직원분이나 안녕하세요 라며 친절하게 인사해주는 택시 기사님의 작은 제스처 하나하나가 저를 소중하게 대해주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마치 온 나라가 저희를 전문적이면서도 진심 어린 방식으로 맞이할 준비를 해온 듯 했습니다. 그곳에 서서 이 아름답고 정돈된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제 오래된 편견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밝은 조명, 따뜻한 미소, 그리고 모든 것이 정밀하게 맞물려 있는 모습은 제가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생각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겸손해지면서 동시에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충격적인 환영은 제가 한국에 대해 믿어왔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고 오래된 이야기와 편향된 생각에 근거해 한 나라 전체를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을 수도 있다는 의문이 들게 했습니다. 그 순간 인천국제공항의 현대적인 아름다움과 그 너머의 분주한 도시를 바라보며 저는 제 여정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때 의심으로 가득 찼던 제 마음은 이제 새로운 긍정적 경험의 가능성에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적인 환영은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놀라움의 시작에 불과했으며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며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며칠 동안 도시를 둘러본 후 저는 여전히 한국에 대해 많은 의문을 품은 채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제 방에 들어섰을 때 작지만 놀라운 한 가지 세부사항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호텔 욕실에 샤워 시 수돗물을 바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라는 명확한 안내문이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잠시 멈춰 서서 그 의미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독일에서는 항상 물이 뜨거워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들었기 때문에 차가운 수돗물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생각은 전혀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그 안내문을 바라보며 회의감과 호기심이 뒤섞인 마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실수인지 아니면 한국과 제조국의 차이를 보여주는 신호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수도꼭지를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놀랍게도 따뜻한 물이 곧바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물이 저만을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지체 없이 편안함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제 가슴은 두근거리며 손으로 물의 감촉을 느껴보았는데 부드럽고 기분 좋게 따뜻하며 예상외로 깨끗했습니다. 그 단순한 순간에 저는 제 시각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느꼈습니다. 즉각적으로 따뜻한 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작지만 놀라운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뜨거운 물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에 대해 한탄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런 불편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껏 품고 있던 부정적인 선입견들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긴장을 풀기 위해 오랜 시간 여유롭게 샤워를 하기로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제 몸을 감싸며 흐를 때 저는 눈을 감고 그 느낌에 몸을 맡겼습니다. 일정하게 이어지는 물소리를 들으며 제 몸에 쌓인 긴장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 고요한 순간에 저는 이 나라를 얼마나 과소평가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따뜻한 물이 즉시 제공되는 것과 같은 작은 세부사항들이 이곳 사람들이 모두의 삶을 더 쉽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샤워를 하는 동안 저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일들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현대적인 공항, 질서정연한 거리,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 덕분에 제 생각이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호텔 방에서의 단순한 경험조차 그 변화를 가속화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의 편견 때문에 놓쳤던 또 다른 숨은 세부 사항들이 얼마나 많았을지, 이 나라의 구석구석에 얼마나 기분 좋은 놀라움과 배려, 그리고 효율성이 숨어 있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샤워를 마친 후 저는 몸을 닦고 욕조 가장자리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옛 선입견들이 마치 무거운 외투처럼 저를 짓눌렀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그 외투가 서서히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독일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우리의 선진 시스템을 자랑하던 제가 이제는 단순한 샤워조차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지면서도 동시에 이곳의 놀라움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상쾌한 기분과 함께 한국이 또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을지 기대하며 일어났습니다. 제 마음은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큰 기계나 높은 빌딩만이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의 작은 것들이 삶을 얼마나 부드럽게 만들어주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호텔 욕실에서의 그 전환점은 제게 모든 세부 사항을 더욱 주의 깊게 바라보고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새로운 경이로움과 함께 저는 그날 호텔을 나서며 예전의 좁은 생각들을 더 이상 고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한국의 모든 구석구석에 크고 작은 놀라움이 숨어 있을 가능성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제 마음과 생각을 바꿔줄 또 다른 놀라운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느꼈습니다. 어느 바쁜 오후 맥스 선배님, 리비아 씨, 그리고 저는 서울의 한 분주한 지하철역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역에는 열차를 타기 위해 서두르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의 디테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채로운 표지판들, 깨끗한 바닥,
그리고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열차 안내방송 소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아 보였고 저는 이 현대적인 환경 속에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역사의 깔끔함에 감탄하고 있던 순간 갑자기 큰 소리가 울리더니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돌아보니 리비아 씨가 바닥에 있는 젖은 부분에 미끄러져 크게 넘어졌습니다. 그녀가 떨어지는 소리가 역 전체에 메아리쳤고 잠시 동안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걱정 가득한 마음으로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리비아 씨에게 도착하자 저는 그녀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충격과 불편함으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옆에 앉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괜찮으세요?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우리 주위로 분주했던 역은 사람들 모두가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하려 멈추며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치 액션 영화 한 장면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낯선 이들의 눈빛 속에서 걱정이 보였고 몇몇은 다가와 도와주려 했습니다. 저는 두려움과 결연함이 섞인 마음을 느꼈습니다. 친구가 다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고 꼭 곁에 있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료진 팀이 아무런 예고 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 순간을 여러 번 리허설한 듯 신속하고 차분하게 움직였습니다. 한 분은 리비아 씨의 머리를 부드럽게 살폈고 다른 한 분은 팔을 움직일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의료진 팀은 마치 잘 맞물려 돌아가는 기계처럼 일처리를 해나갔습니다. 그들의 차분한 목소리와 집중하는 모습은 저를 안심시키면서도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몇 분 만에 그들은 리비아 씨를 인근 벤치로 옮겨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응급 서비스가 이렇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저에게 강한 불확실함을 남겼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본 적이 있었는지 스스로에게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은 사고가 큰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곳 사람들이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돌보는지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료진이 리비아 씨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무슨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설명하는 것을 들으며 그들의 말투와 몸짓에서 진심 어린 배려를 느꼈습니다. 이 위기는 단순한 사고를 넘어 한국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상황은 극적이고 긴장이 감돌았지만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의 최고 모습을 이끌어냈습니다. 지나가는 분들이 격려의 말을 건넸고 한 다정한 분은 리비아 씨에게 물 한 병을 가져다 주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가까이에서 그녀를 달래며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때 제 고정관념들이 도전받는 순간이었고 진정한 용기와 친절이 실천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 관점을 여러 측면에서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효율성과 현대성에 대해 의심을 품고 왔었지만 매 순간이 소중한 상황에서 의료진의 빠르고 따뜻한 대응은 기술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따뜻함이 풍부한 사회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현대적인 외관 뒤에는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안녕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위기가 처리된 후 저는 리비아 씨가 나아질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벤치에 함께 앉아 있을 때 이번 경험이 저에게 용기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주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용기란 단지 거대한 도전이나 위험한 상황에 맞서는 것만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돌보는 마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주변 사람들과 깊은 연결을 느꼈고 제 마음은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위기는 때로는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한 공동체의 진정한 힘을 드러내준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려움과 불확실함 속에서도 서로를 돕기 위해 함께 모이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한국에서의 여정은 놀라움으로 가득 찬 모험으로 변해가고 있었으며 이날의 경험은 용기와 배려에 대한 소중한 교훈으로 평생 기억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위기 이후 저는 한국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설렘이 가득했고 서서히 제 마음을 바꾸어가는 이 나라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분주한 지하철역이나 현대적인 공항 너머의 도시를 탐험하며 옛 전통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어우러진 동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느 날 저는 활기찬 재래시장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시장에는 다채로운 노점들과 신선한 과일, 수공예품들이 가득했습니다. 길거리 음식인 매콤한 떡볶이와 고소한 전의 향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에너지에 이끌린 저는 상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은 한국어와 영어로 따뜻한 미소와 친근한 말투로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가족의 역사와 지역 사회에 대한 사랑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이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들은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현대적인 개선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행을 계속하면서 저는 현지인들이 밝고 아름다운 등불을 만드는 전통 공예 워크숍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긴 나무 테이블에 앉아 문화에 대해 나누고자 하는 열정 가득한 사람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강사님은 차분하고 인내심 있게 한 단계씩 설명해 주시며 종이를 접어 작은 예술작품으로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개 한 개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등불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완성된 등불에서 뿜어져 나오는 부드러운 빛은 마치 밤 도시의 따스한 불빛을 연상케 하였고 저는 옛것과 새것 모두의 아름다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유 시간에는 넓고 잘 정돈된 도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보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자전거를 타며 도시를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었고 어린이들이 뛰노는 공원, 깔끔하게 다듬어진 정원이 있는 조용한 주거지역, 현대적인 상점들이 줄지어 있는 분주한 거리를 지나쳤습니다. 각각의 장면은 일상의 한국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작은 창문과 같았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청결과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여유로운 삶의 즐거움도 함께 누리고 있었습니다. 신선한 길거리 음식의 맛부터 공원에서 아이들이 웃고 노는 소리까지 모든 경험들이 제 한국에 대한 존경심을 한층 더 깊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발전이 높은 빌딩이나 빠른 열차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보여지는 친절과 배려에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공공 시스템의 효율성도 이미 저를 감탄하게 했습니다. 이제 지역 주민들이 문화와 공동체에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며 제 옛 생각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저녁 저는 작은 야외 카페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며 분홍빛과 주황빛으로 물든 하늘 아래 따뜻한 차 한 잔을 홀짝이며 주변 사람들의 부드러운 담소를 들었습니다.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음악 소리를 실어 나르더군요. 그 고요한 순간에 저는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제 한국 여행은 단순히 명소를 둘러보고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열고 옛 편견을 내려놓는 여정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국에 대해 가졌던 믿음들이 마치 좁은 창문처럼 넓고 아름다운 풍경의 일부분만을 보여주던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 전체 그림을 조금씩 더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나라는 독특한 전통과 미래지향적인 현대 혁신이 어우러져 생명력 넘치는 곳임을 느꼈습니다. 저는 풍부한 역사를 지닌 동시에 현대의 맥박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이 나라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머무는 마지막 날 제 시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소중한 곳임을 그리고 모든 장소마다 나름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 마음은 한층 넓어졌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열렸습니다. 이 새로운 관점은 제게 큰 선물이었고 앞으로 평생 동안 간직할 이해와 감사를 배우는 귀중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들 동안 저는 완전히 달라진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들이 제 오래된 편견을 벗겨내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매일매일이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곧 이 특별한 곳과 작별을 고해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 한켠이 아팠습니다. 마지막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호텔 근처의 작은 공원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 공원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으며 부드러운 초록 잔디와 잔잔하게 흐르는 작은 개울이 있었습니다. 저는 나무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바라보았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시원한 아침 공기에 메아리 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수한 기쁨을 보며 저는 지금까지 이곳에 이르게 된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놀라움과 도전,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각을 바꾸어준 수많은 교훈의 순간들이 말입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저는 발전이 높은 현대식 빌딩이나 빠르고 깨끗한 교통수단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길거리에서 나누는 따뜻한 인사, 모든 공공 서비스에 깃든 정성과 배려, 그리고 진심 어린 미소 속에서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호텔 욕실에서 따뜻한 물이 즉시 흐르던 그 순간은 제게 큰 전환점이 되었고 한국이 세심한 혁신의 땅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옛 전통과 새로운 활력이 어우러진 모습을 즐겼습니다. 분주한 시장 옆에 조용히 자리한 고즈넉한 사찰도 있었고 사람들이 차 한 잔의 여유 속에 이야기를 나누는 현대적인 카페도 있었습니다. 저는 현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일상 대화를 들으며 간단한 한국어 문장도 배웠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만남이 저에게 이 문화를 환영해주는 따뜻함과 감사함을 안겨주었습니다. 한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작은 축하 행사에 참여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 무리의 어르신들이 과거의 이야기를 나누고 젊은 세대가 희망을 품고 미래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합류하여 경청하면서 모든 이야기가 한국이라는 풍부한 문화의 한 올이 되어 이어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마치 제 자신이 그 거대한 연결고리의 한 부분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 역시 감동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맥스 선배님, 리비아 씨, 그리고 그동안 알게 된 몇몇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는데 그곳은 갓 내린 커피의 향과 부드러운 대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함께 추억을 나누며 웃고 때론 눈물도 흘렸던 그 순간, 작별이 제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친절함, 효율성, 그리고 다채로운 문화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독일로 돌아갈 비행기에 오를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공항 밖에 서서 도시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현대적인 스카이라인과 차분하고 안정적인 삶의 리듬이 조용히 작별 인사를 건네는 듯했습니다. 저는 마음 한켠에서 슬픔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슬픔은 제 마음을 어루만진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아쉬움이었고, 희망은 여기서 배운 교훈들이 평생 제게 남을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 앉아있던 저는 지금까지의 변화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저는 고정된 생각과 좁은 시각으로 한국에 왔었지만 이제는 열린 마음과 진정한 발전의 의미를 깊이 이해한 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발전은 단순히 기술이나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배려하고 삶의 작은 아름다움을 소중히 여기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눈을 감고 한국의 정신을 언제나 간직하리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 땅의 친절함, 용기, 그리고 다채로운 문화는 저를 변하게 했으며 앞으로 어디를 가더라도 한국에서 배운 소중한 교훈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 여러분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한국은 중국보다 땅과 인구 면에서 작을지라도 국민들의 시민의식과 혁신 속도는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처럼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와 체계적인 사회 시스템은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음을 느꼈습니다. 반면 중국은 여전히 자신들이 아시아와 세계의 중심이라고 내세운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한국의 선진 사회 시스템과 안전한 치안 환경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주변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우리나라의 오랜 역사와 지속적인 발전, 그리고 고유한 매력을 알리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힘을 모으길 기대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